예, 저는 더불어민주당 중랑구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창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학번이 어떻게 되십니까? 예, 저 82학번입니다. 예. 여기 보니까 좀 특이한 게 연남대학교 무역학과를 1986년도에 이제 졸업을 하셨고 같은 대학교 대학원을 경영학과를 2019년도에 수료를 하셨습니다. 그게 좀 특이한데 더군다나 이제 정치 활동을 하시는데 경영학과를 또 선택을 하셨거든요. 예. 예, 이 부분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를 갔다 온 후 대학원을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활동을 시작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서 사회생활을 시작을 했고요.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가운데 결혼도 하게 되고 결혼을 하게 되니까 또 자식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또 직장에 또 직책을 가진 사람으로서 충실히 임하다 보니까 세월을 흐르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막내가 대학원을 한다고 할 때 더 이상 더 줘서는 안 되겠다. 이래서 저도 정말 용기를 내서 대학원을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 정치하시는 분들이 행정학을 대학원을 두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는 대학에서 경영학 공부에 대한 미련이 많이 남았고 또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게 인사조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조직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사조직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서 고민을 하게 되어서 인사조직을 심화 과정으로서 제가 수료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 지역위원장 활동하시면서 어떻게 이 경영학이라는 이제 그 내용이 뭐 어떤 식으로 실질적으로 뭐 도움이 됐는지 예,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상당히 많이 도움되었습니다. 저희 중랑구 지역위원회의 운영위원, 상무위원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일반 기업의 조직도와 거의 비슷하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각각의 자기 전공 분야에서 정치 활동을 충실하는 사람들이 모인 집단입니다. 정치 집단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적절하게 신규 우리 당원인들이나 이렇게 들어왔을 때 그 지역에 배치를 시키고 또 우리 위원장들이 그 부분들을 잘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잘 아우를 수 있는 조직이 화합단회되는 그런 모습을 지원해 주는데 상당히 도움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중남구 지역위원장님이십니다. 중남구, 중구와 남구가 물론 이제 뭐 행정구역상으로 나뉘어져 있지만은 지역위원회에서는 합쳐져 있죠. 그래서 왜 중남구인가? 뭐 어떤 분들은 중남구에 연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주 떳떳하게 이렇게 정치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일부 계시긴 한데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왜 중남구인가요? 중남구는 중구 인구가 약 한 7만 정도쯤 되고요. 남구 인구가 약 한 15만 정도쯤 됩니다. 그래서 두 개 구를 합쳐야지만이 한 개의 선거구가 나옵니다. 그래서 중남구로 이렇게 분류가 되고요. 그 중에서 저희 중남구의 평균 연령이 53세, 4세를 넘는 초고령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노인 문제, 또 청년 문제, 또 신생아 출생에 관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남구가 이제 물론 저희가 지역위원회 안에서는 통합이 돼 있지만 사실상 같은 청년이라고 해도 다루어져야 될 뭔가 이슈가 다르다고 보여지거든요. 남구 같은 경우에는 청년 인구가 많이 유출하고 있고 중구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떻게 따지면 이제 그 동성로라는 상업지구에서 청년 인구가 많이 이제 고용이 돼 있는 상태고 또 남구는 이제 고령화가 되고 있고 반면에 중구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어떤 그 아파트 단지들이 들어오면서 사각지대가 이제 형성되고 있고 이런 문제점들을 결국은 중남구라는 이렇게 지역위원회라는 내부에서는 동시에 소화를 해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아까 조금 이제 왜곡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중구에 청년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들은 아닙니다. 중구에 청년들이 들어와서 사업을 하시는 분이나 장사하시는 분들은 많이 있지만 그분들이 중구에서 거주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나 남구는 이제 주택 지역으로서 청년들이
많이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남구와 중구의 좀 다른 점은 남구는 일자리가 없다는 부분이고 뿐만 아니라 이 교육 시설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또 한때는 중구의 이 교육 시설이 굉장히 잘 되어 있었는데 네. 이 모든 것들이 지금은 저 수성구와 달성구로 이렇게 나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중구와 남구의 젊은 층들이 유입되는 부분이 굉장히 작은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이제 이렇게 앞조사를 좀 해왔습니다. 네, 앞조사 이게 뒷조사는 아니고요. 네, 이게 보니까 이렇게 슬아의 자녀분이 1남 2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이제 대학원도 막내딸. 네, 막내딸분이랑 같이 다니신 건가요? 그건 아니에요. 제가 이제 큰 딸은 지금 그 시집을 가서 네. 또 딸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덧 외할아버지가 돼가 있고요. 둘째는 대학을 졸업하고 그리고 군대를 갔다 오고 그리고 지금은 독일에 유학을 하고 있고요. 셋째는 지금 그 심리학을 전공을 하고 있습니다. 심리학을 전공을 하고 있는데 지금 석사 과정을 마칠 저하고 이제 같이 이제 마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만은 뭐 저는 굉장히 행복한 가정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에 요즘에 이제 드라마가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저도 최근에 이제 DP라는 드라마를 봤습니다. 혹시 보셨나요? 죄송합니다. 저는 DP 영화는 보지 못했고 주변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네, 저도 이제 되게 충격적으로 봤는데 이제 내용 배경이 2014년인데도 여전히 이제 가혹행위나 부조리가 되게 심각하게 이렇게 내용상으로 다루어져 있더라고요. 분명히 그런 현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의 드라마가 나왔겠죠. 위원장님께서는 뭐 군생활을 언제 하셨죠? 예, 저는 초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좀 늦게 군대를 갔습니다. 1980년도 후반에 제가 그 군대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면은 86년도에 졸업을 하셨는데 졸업하시고 졸업하고 군대를 갔는데 그때 그 당시 저희들이 그 군 생활할 때 부타나 왕따 뭐 가혹행위 등을 하지 말라고 구호를 충성 그리고 뭐 저 땅굴을 그때 자꾸 찾자라고 해서 뭐 자꾸 찾자라든지 구타근절 이래서 가장 구호로 많이 썼던 게 구타근절이었습니다. 지금 80년도 후반부터 군절이었으면 저 때 거의 구타가 없어질 쯤이었거든요. 그러면 뭐 10여 년이 걸리고 지금 뭐 30여 년이 지금 돼가는데도 이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이 안 됐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네요. 그 당시 저희들 구호가 구타 근절을 위해서 상당히 그 군에서도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만은 현장에 있어서는 구타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구타나 왕따의 부분에 대해서 가혹행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은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이걸로 인해서 문제가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는 알려지지 않는 뭐 그런 시대였다. 저도 처음에 2등병으로 들어갔을 때 제가 나이가 많다고 또는 군대에 늦게 왔다고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왔다고 바로 위에 정말 2달 고참, 3달 고참들한테 가방끈이 길었다 또는 행동이 굼뜬다 이런 걸로 인해서 저도 많은 얼차례와 가혹행위를 받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예. 자, 얼마 전에 보니까 이렇게 서문시장을 다녀오셨더라고요. 보니까 서문시장 가셔가지고 상가연합회도 방문하시고 하셨는데 뭐 어떤 말씀들을 나눴나요? 예, 서문시장은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방문을 했었습니다. 처음입니까? 예. 저희 중남구 지역위원회 그 몇 분하고 같이 그 상가연합회를 찾았습니다. 회장님 또 우리 부회장님 그 사무국장들이 저희들을 환대해 줬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그 심각하게 지금 현재 문제되고 있는 부분이 아케이드 이제 누수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아케이드가 뭐 어떤 거예요? 아케이드? 예, 지금 상가와 상가 사이에 네네. 그 비를 맞지 않고 그 하기 위해서 이렇게 천장 구조물. 천장 구조물 네네네. 그걸 이야기하십니다. 네. 그게 지금 노후화돼 있다.
예, 그 노후화되는 것보다도 그 당시에 쪽을 만드는데 약 한 100억 정도 좀 들었답니다. 네네네. 그 100억 정도 좀 들고 난 후에 지금 사후 관리를 잘 못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새로 그걸 보수를 하는데 약 금액이 한 40억 정도쯤 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상가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이 없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부분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요. 아니 이게 지속적으로 관리가 돼 있었으면 보수를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제가 그 가장 먼저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그 보수를 할 수 있고 그 부분에 전문가들이 상주가 되어 있었다 그러면은 그 부분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그 40억을 들여야 될 정도로 노후화되지는 않은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누수가 지금 일부 진행 중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예, 그 누수가 일부 진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아케이드가 네. 불연제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네네. 예, 그 당시 그 최저가로 낙찰을 받는 관계로 해서 지금 불연제로 되어 있지 않다는 그런 안타까운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좀 서문시장 이 화재 사건으로 되게 많은 이렇게 좀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불연제, 그다음에 누수라는 거는 또 전기랑 또 합성이 되면은 또 다른 또 사고들이랑 연계가 될 가능성이 큰데 이런 것들이 지금 아직까지도 이렇게 노출되어 있다는 거죠. 예, 제가 그 고등학교를 그 개성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개성고등학교하고 서문시장은 바로 붙어 있습니다. 예, 바로 옆에 있죠. 예. 그래서 제가 학창 시절 때 서문시장에 화재가 발생된 것도 봤고요. 그 이외에도 여러 번 그 서문시장에 화재가 발생이 되었고 그걸로 인해서 제 5지구가 불타버려서 지금 괴성초등학교 맞은편에 그 건물에 그 옮겨져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5지구가 서문시장 내에 다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들은 제가 가장 문제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최저 낙찰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저 금액을 제시한 업체가 이런 공사나 시설을 하다 보니 지금 와서 낙후돼서 또다시 40억이라는 금액이 들어가야 되는 예. 이게 뭐 좀 고질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그러면 좀 본질적인 문제로 넘어갔을 때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지적을 해서 뭔가 좀 변화시킬 수 있는 뭔가 있어야 되는데 저도 뭐 여러 일들을 겪다 보면은 되게 정체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상가연합회 회장님과 말씀드릴 때 그 당시 서문시장이 이 시설물을 자기들이 접수를 했는지 아닌지조차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서문시장에서 돈을 출자하지 않고 지방정부에서 하다 보니까 그 권리나 그 행사할 수 있는 기관이 서문시장이 아니고 대구시 또는 뭐 구청 이 정도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관리가 굉장히 소홀해지지 않았나 이랬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떤 경우든지 서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제도들이 주어진다면은 또 지원이 되어진다면은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이 꾸준하게 관리를 해서 향후에는 더 오랜 기간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그냥 단순히 뭐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 뭐 노후됐다, 뭐 위험에 노출돼 있다 이런 내용들보다는 또 많이 뭔가 좀 시스템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정체돼 있고 또 크게 변화가 없어왔다는 것들이랑 좀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위원장님으로서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문시장 그 상인회 연합회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동안 서문시장에 지지해줬던 많은 그 선출직 그 여러분들이 서문시장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그 공연불만 이렇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 공연불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는 게 그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흔쾌히 상인회 연합회에 계시는 분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면은 좋겠다는 그런 지지의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네, 오늘 뭐 첫 시간인데 앞으로 또 많은 말씀을 전달해 주셔야 되고 사실 할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뭐 뉴스만 봐도 우리가 답답한 일들이 많고 또 중남구만 해도 크고 작은 이슈들만 해도 지금
엄청나게 산재돼 있는데 뭐 저희가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요. 또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또 반드시 해야 될 이야기가 있을 거고 또 그 이야기들이 또 많이 전달이 되면은 분명히 변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또 다음에 또 다른 주제를 들고 나와서 저희가 말씀을 나눌 거지만 오늘 첫 시간 했던 거에 대한 말씀 또 마무리하는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처음 이런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제가 처음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나 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이렇게 도출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아무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더 많은 이야기로, 더 좋은 이야기로 여러분 찾아뵙고 여러분들의 사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최창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